성형수술 중에서 제일 아픈 수술이에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겨드랑이로 절개해서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님분이 가슴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면 시켜주실 건가요? 딸도 이렇게 가슴 수술을 권유를 했었습니다. 라하 라비앙 성형외과 김상우 원장입니다. 가슴 수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수술 전후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보형물이 벌써 사용된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은 거의 세 가지입니다. 멘토라는 회사에서 만든 보형물, 모티바라는 회사에서 만든 보형물, 그리고 프랑스에서 만든 세빈이라는 보형물, 이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형물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멘토 보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40년 전에 이미 FDA 승인을 얻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온 보형물입니다. 모티바라는 보형물은 한국에서 사용된 지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얼마 전에 미국 식약청의 허가를 얻은 보형물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겠지만 보형물 안에 이 구리칩, RFID 칩이라고 하는데요. 이 칩을 포함한 보형물은 이 신체 밖에서 보형물의 사이즈나 수술자, 수술 날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군입니다. 가격 자체가 타 보형물에 비해서 조금 더 고가인 보형물입니다. 그리고 세빈 보형물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서 사용되어 왔고요. 유럽 제품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서 이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한국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서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보형물이 촉감이 가장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각 보형물의 촉감에 관련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멘토 엑스트라 보형물은 다른 보형물들보다 이 같은 공간 안에 내용물을 조금 더 많이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진율을 높이되 바깥을 감싸고 있는 쉘의 두께를 얇게 더 질기게 만들어서 실제 만졌을 때 촉감이 더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티바 보형물과 세빈 보형물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 표면이 실크처럼 가공이 되어 있는 제품군들이 실물을 만졌을 때는 조금 더 촉감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모티바 보형물이 세빈 보형물보다 조금 더 충진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천 같은 걸 하나 덮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멘토 엑스트라 보형물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진다, 이렇게 평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하고 나서 짧게는 한 달, 필요한 경우에는 한 석 달 정도까지 보형물이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보정 속옷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슴에 고주파 관리를 해서 붓기나 멍 같은 것들이 좀 빨리 회복이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도 수술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형수술 중에서 제일 아픈 수술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겨드랑이로 절개해서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먼 데서 내시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술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팔을 이렇게 자유롭게 쓰실 때까지 시간도 더 걸리게 되고요. 가슴에 좀 인접한 밑선 절개나 유륜둘레 절개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술 범위가 조금 작아지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좀 덜 느끼시는 경향이고 회복 시간도 조금 더 짧아집니다. 가슴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첫 번째는 염증입니다.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 주변에 피가 차서 이걸 이제 방치된 경우에 이게 염증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 인공보형물을 넣는 모든 종류의 수술들, 보형물을 결국은 빼야지 그 염증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2주 정도는 큰 충격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조심하셔야겠고요. 세게 만지는 거 피하셔야 되고, 너무 격렬한 상체 운동 이런 것들도 피해 주시면은 실제로 염증이 생길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제 구형구축이라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인공보형물이 들어왔을 때 보형물 주변에 맨질맨질한 막을 하나 만들어서 내 몸의 정상 조직이랑 못 만나게 하려는 피막이라는 구조물이 형성이 됩니다.
대개는 이 피막이 얇고 부드럽게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이 피막이 아주 두껍게 생기면서 안에 있는 보형물을 감싸서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형물이 이렇게 동그랗고 딱딱한 구조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구형 구축 이렇게 부릅니다. 수술이 잘 되고 회복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제 이 구형구축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러지 약 같은 약을 이제 한 2달 정도 복용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님분이 가슴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면 시켜주실 건가요? 딸도 이렇게 굉장히 마르고 이렇게 빈약한 체형이라서 가슴 수술을 권유를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쌍꺼풀 수술할 때도 하기 싫어가지고 거의 저한테 질질 끌려와가지고 수술을 했었거든요. 가슴 수술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해줄 생각입니다. 오늘은 가슴 수술 전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공보형물을 사용하는 이상 몇 가지 합병증들이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내 몸에 맞는 크기, 안전한 수술 방법을 택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가슴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라비앙 성형외과 김상우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